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 전라도 천년야사. 오늘은 이 고창군의 김진 학예사 자리하셨네요. 학예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깝게 예.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청동기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볼까 해요. 네네. 네, 흔히 고창을 고인돌 왕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네,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 왕국이라고 하는 호칭을 붙일까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인돌이 전체적으로 한 3만여 기가 분포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호남 지역이 한 2만여 기 정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전북 지역만 하면은 한 2,600기 여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전북 지역에서 이제 고창군이 이제 차지하는 고인돌의 수가 한 64% 정도 되는 1,600여 기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인돌의 밀집 양상들을 봤을 때 이제 전체 규모에서 밀집도 양상과 가장 다양한 고인돌이 고창군에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고인돌 왕국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이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3만 기 정도 되는 중에 이제 고창에는 1,600기 정도. 예. 네. 혹시 그러면 고창보다 더 많은 고인돌 군락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제 수량으로 따지면은 전남 지역이 이제 전남, 예, 전남 화순? 화순도 이제 네. 막 수량으로 따지면 맞는데요. 이제 네. 고창 같은 경우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이제 등재된 곳이 이제 중림리 유적하고 이제 화순 같은 경우도 있는데 화순은 이제 5km 정도의 범위에서 네. 600여 기의 이제 고인돌이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고창은 이제 1.7km 범위 내에서 이제 구릉 사면에서 한 447기가 확인이 됐는데 네. 이것도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이제 다시 확인 조사를 한 결과 한 40여 기가 더 추가로 확인이 됐고 또 마을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 한 4, 50기가 또 아래쪽에 묻혀진 것도 있다라고 막 500여 기 정도가 한 곳에서 밀집됐긴 아마 이러한 규모 양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세계 최고의 밀집도를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개수도 개수지만 밀집도 측면에서 예. 네, 고창 군락지의 특징이 있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돌무덤이잖아요. 예. 네, 근데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이게 있어요? 순수 이제 우리말에서 이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큰 돌을 괴어놨다라는 의미에서 괜돌, 고임돌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제 한자로는 이제 지성묘, 이제 무덤의 기능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지성묘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고인돌. 왜냐면 또 이 무덤이 없는 양상으로 이제 제단이라든지 묘표석의 역할을 했던 고인돌들도 상당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성묘보다는 우리말인 고인돌이 더 적합한 용어가 아닌가라는 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고인돌은 그 모두 다 이게 이제 무덤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닌 모양이네요. 발굴 조사라든지 이제 실제 조사를 해보면 무덤이 없는 양상들이 상당히 되는데 이제 이 무덤이 없다라는 것은 혹시 이제 이게 이제 돌로 만들어진 매장 주체부가 아니라 혹시 이제 목관이라든지 그런 걸 사용해서 없을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재 남아 있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고 특히 고창 지역이 이제 무덤 매장 주체부가 없는 그런 양상들이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거슬러 나오면 굉장히 오래전이잖아요. 청동기 시대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게 오히려 더 희한한 거 아니에요? 고인돌 조사를 이제 전국적으로 했을 때 보면은 매장 시신이 확인된 경우가 이제 소수가 있어요. 아, 시신이 확인된 경우도 있어요. 인골 이제 뼈만 남았긴 했는데 그런 양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덤으로서의 이제 기능을 충분히 했다라는 거 있고 또 발굴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석관이나 석곽처럼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무덤으로서의 기능이 좀 충분히 있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덤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적 뭐 이건 맞는 거잖아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좀 언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걸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사 시대거든요. 이게 중국이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역사 시대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조선 시대도 역사에 들어가긴 하지만 네. 문자 기록으로서의 이제 남겨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청동기 시대 문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고인돌이라든지 집자리에서 나오는 유물로 이제 그 연대를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요. 고인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고인돌 조사 연구 결과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기원전 12세기부터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난 용담댐 발굴이라든지 한 결과로 봤을 때 유물 기원전 10세기 정도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 정도까지 이제 고인돌이 한 1000년 동안 만들어진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000년 전. 예. 네, 시작이 돼서 예. 네, 한 1000년 정도 고인돌이 계속 좀 만들어졌다. 예. 이 말씀이시네요. 예. 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옛날 예. 어쨌든 지금처럼 과학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시대에 고인돌 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예. 이런 거대한 돌무덤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미스테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봐요. 이 큰 돌을 이제 인류학적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신석기 시대 때 평등 사회에서 청동기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불평등 사회. 그래서 권력 구조가 이제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거든요. 농경이 시작되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잉여 상물 같은 것을 이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의 부의 축적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취프덤, 그다음 네. 우리나라 추장 사회, 권력 사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게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마 부의 축적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시할 수 있는 게 이제 고인돌이 아닌가. 지금 어렸을 때 저희 세대도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 누가 집안에서 누구 돌아가시면 마을에서 네. 모두 나와서 상여를 메고 시신 안치하까지 마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모든 것들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분배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오는 걸 봤을 때도 아마 이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급,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예. 자신의 권력 이런 것들을 과시하거나 예. 또는 자기 부족, 시족 예. 애들을 통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고인돌이다. 예, 부에 이제 재분배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도 있고 인구를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국가 체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정치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고인돌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인돌을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야 되니까. 예. 네, 그런 일단 뭐 구족 국가까지 나아갈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다. 지금 뭐 명확한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뭐 마한 때부터 뭐 소국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 다음 시대인 청동기 시대에는 이런 국가 얘기는 이제 고고학 쪽에서는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역사학 쪽은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고조선이라는 시대가 청동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 때문에 국가는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역사학계 쪽에서는 거기 문헌 사료라든지 이런 게 명확해야 또 믿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제 고조선이라는 네. 국가 체계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은 아직까지는 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선사 시대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계가 실증사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 이 틀 이런 것들을 일제 시대 이후에 너무 고수하는 게 아니냐 뭐 일각의 비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네. 뭐 고조선에 대한 부분은 네. 또 한민족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이걸 또 증빙하는 걸 또 고인돌로서도 증빙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이제 규모 그 3000년 전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습니다만 또 한 가지 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입지예요. 고인돌이 세워졌던 곳. 보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평야지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산지, 고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산 등성이에 좀 있잖아요. 뭐 또 해변 이런 데 고인돌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은 도시화가 된 곳들은 지금 먹거리가 이제 도시 쪽에 있어서 뭐 지금 현재는 김제나 뭐 전주 쪽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먹고 살기 가장 좋았던 곳은 오히려 산이나 강이 낀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들이 예전에 수렵 채집했던 모습들을 유지하면서
청동기 시대 때부터 이제 농경 문화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네. 그럼 농경은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음. 지금은 이제 농경이 주가 되고 다른 것들이 이제 부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산에 가면 산짐승을 잡을 수 있고 강가에 가면 물고기를 잡고 또 먹거리가 없으면 바닷가에 가면 조개라든지 어패류들을 네. 잡을 수 있는 먹거리가 항상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음. 지금의 도시가 아닌 오히려 산이라든지 강을 끼고 있는 산지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장소였다라고 보는데 아마 고창이 고인돌이 많은 이유도 네. 산, 들, 강, 바다가 음. 모여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고창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 평야지대에서 농사를 짓고 모여 살다가 이제 무덤을 쓸 때는 예,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산이나 이런데 예, 무덤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다 이런 예.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는 예, 도시 중심 자체가 산야 지역 예. 아니면 강변 이런 데였다.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고인돌이 사실은 이제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고 예, 이게 예. 모양과 크기나 뭐 이런 것들도 제각각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예. 네, 좀 어떤 유형들이 있고 각각의 특징들은 뭐예요? 고인돌이 이제 저희가 이제 형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탁자식 고인돌 북방시라고 예전에 불렀던 판판한 판석으로 만들어진 네. 그런 돌이 있고 괴석형이라고 형태가 이제 커다란 돌로 이제 바둑판식이라서 지석 괸돌을 올려놓은 형태. 그리고 이제 괸돌이 없이 땅에 매장 시설은 땅 아래에 있고 큰 돌만 땅 위에 얹혀놓은 그런 시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고요. 네. 또 그 아래쪽에 이제 매장 시설 하부 구조로 얘기하면 또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고인돌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쉽게 이제 개석식이라고 했던 지석이 없는 고인돌은 작은 소규모부터 고인돌들이 있어요. 네. 이것들은 쉽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탁자식 고인돌이라든지 이제 지석 괸돌이 한 1m 이상 올라가는 고창이 네. 많이 보이는 이러한 바둑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그 고인돌을 끌고 와서 올려놓는 데까지 네. 그 기술이라든지 시간적인 능력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 적용된 형태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간적인 겸에서도 좀 후대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유형 분류가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거나 예, 예. 아니면 용도에 따른 차이 이런 게 아니고 시대별로 후대로 갈수록 좀 더 큰 돌들이 사용되는. 처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게요. 네. 이게 고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커다란 그 상석 덮개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유물은 거의 없어요. 고창은 네. 신기하게도 유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지난 용담댐 발굴 네. 조사 결과를 보면 거기는 돌들은 작아요. 고인돌의 덮개돌은 규모는 작은데 그 안에서 이제 조사를 하면은 석검이라든지 석촉이라든지 네. 유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돌의 크기나 그런 것들이 뭐 권력을 상징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고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동원될 수 있는 네. 본다면은 이제 큰 돌이 이제 그런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하는데 해석은 지역마다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김에 고인돌 이제 보면 굉장히 큰 돌을 이렇게 예. 올려놓는 예.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을 사람이 그냥 인력으로 예.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정도가 좀 아니거든요. 그거 좀 어떻게 축조를 합니까? 그게 이제 실제 뭐 기록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민족지 학기랄지 아니면 실험 고고학을 통해서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결과를 보면은 사람 한 명이 한 100kg 정도의 무게를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고창이 이제 가장 큰 고인돌이 300톤짜리 있으면 한 3,000명 정도가 끌었고요. 네. 100톤만 해도 몇천 명이 움직여서 이 고인돌을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움직여서 끌고 와야 하는데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인구 수까지도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양상들이 이제 고인돌 큰 돌을 끌고 오는 방법과 이런 것들도 이제 네.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 300톤이나 되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0kg
100kg을 좀 드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일입니다만 예, 예. 어쨌든 100kg을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3,000명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족으로 하면 4인 가족으로 하면 10,000명이 넘는 거죠. 그 정도의 예. 이제 규모가 돼야 예. 네, 가능한 건데.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그 정도고 보통은 이제 작은 것은 1톤, 보통은 이제 뭐 10톤 정도 되는 네. 무게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은 한 수백 명 네. 정도가 있었을 때는 무덤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을 어딘가에서 이 고인돌이 있는 곳으로 끌고 오는 거죠. 예, 예. 네. 뭐 이제 산 같은 데서 뭐 탈 수도 예. 있고 채석장도 있어요? 그 발굴 조사라든지 유적지가 이렇게 많은 곳을 바로 보면은 인근에 네. 돌을 떼서 옮기는 그런 장소들이 확인이 돼요. 고창 중림리 유적 같은 경우도 바로 그 중간 부분에 돌을 뗀 채석장이 확인이 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발굴 조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 이제 그런 암지를 어디서 이제 떼온 자리를 찾으러 다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주변 인근에 있는데 없는 경우는 뭐 2km, 5km 정도 범위 내에서도 네. 떼서 옮겨온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떼서 그 큰 돌덩이를 예, 예. 뭐 줄로 묶어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같이 예. 끌고 예, 이렇게 예. 오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일단 고인돌의 유형 그냥 판석으로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고 그 위에 뭐 심한 경우는 1m 예, 예. 넘게 높이에 쌓는 거잖아요. 예, 예. 들어 올리는 건 어떻게 합니까? 뭐 그 당시 뭐 기중기라든지 그런 네. 게 없기 때문에 그걸 추정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 토목공사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돌을 끌고 올라오는 경사를 멀리서부터 경사를 흙을 싸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 흙으로. 그렇죠. 흙으로 네. 끌어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을 걷어내면은 네. 그 돌이 노출시킬 수 있게 음, 그런 방법으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축조가 됐을 거다. 예. 알겠습니다. 저 근데 그 고인돌이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꼭 이게 무덤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고 제단으로 쓰여진 것도 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예. 네. 도산리 고인돌이 좀 그러한 형태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탁자식 고인돌이 음. 책상 형태로 나기 때문에 아마 재단 게 무덤으로서의 지상식에 이제 시신을 놓고 뺄 수도 있는데 이제 내 벽이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후대에 돌이 이제 힘이 없는 부분 빠져나가거든요. 네. 그러면 양쪽 단벽 쪽이 돌이 빠져요. 그럼 이제 통로식으로 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이제 후대에서는 재단으로 사용됐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무덤에서 제사도 지내고 하다 보니까 네. 재단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도 소수로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입지가 보면은 다른 고인돌은 이게 밀집 양상들이 전체적인 곳에서 구릉상이 있지만 탁자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유독 한두 기만 있는 곳에 그것도 지형이 다른 지역보다는 약간 높은 네. 곳에 한 기 정도가 모든 사람이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축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재단이나 뭐 천재단 뭐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네. 근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수백 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예. 그런 탁자식은 재단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형식은 한두 개 정도. 예, 좀 네. 별도의 장소에 별도의 조금 장소에. 조금 떨어진 곳에 음, 독립적으로 위치하는 양상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재단이거나 뭐 주술 행위가 이루어졌었던 예. 뭐 그런 곳이거나 그런 걸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렇게 거죠. 추정을 하고 그게 이제 고창 도산리 고인돌 예. 형태에서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시고 중림리하고 상감리 일대 예. 거기는 뭐 지리적 배경과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사실들이 확인이 된다면서 어떤 거예요? 거기가 이제 전형적으로 보면은 배산임수형의 입지예요. 그게 바로 뒤 이제 산이 있고 앞쪽에 고창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그 앞에가 바로 평야지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고창천이 조금만 나가면 바로 인천강으로 이제 합류가 되는데요. 인천강을 따라 바로 나가면은 서해안이에요. 막 몇 킬로 떠나지 않아서. 그러면은 이때 물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이나 배로 이제 당시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의 인구가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많은 양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강을 끼고 이제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 물류나 이런 것들도 활발했을 것이다.
예.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 예. 네. 근데 지금 뭐 이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은 뭐 네.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네. 그 뭐 인도네시아나 인도 쪽에도 고인돌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양상들을 봤을 때도 이제 아마 해류를 통해서 충분히 교류나 교육이 있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인돌이 몰려 있는 곳들을 보면 그 청동기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강과 산 예. 그리고 들 이런 것들이 모두 만나는 함께 곳. 있는 곳. 예. 네. 고창이 그 중에서도 그런 요소들을 특징들을 다 갖고 있는 곳이다. 예, 가장 아마 잠깐만 최적의 장소가 아마 고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고인돌이 그렇게 많이 있고 사람들 인구가 아마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고창군 캐치플레이어가 네. 한반도 첫 수도 농생명 문화 되살려서는 한반도 첫 수도가 아마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네요. 예, 이 개연성이 좀 충분하겠어요. 예, 충분히 네.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 한 국가가 만들어지고 예. 국가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던 곳.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의 국가가 처음 등장을 했다라고 보면 고창이 대표적인 그런 게 추정이 그래서 가능하겠네요. 이제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많은 질문을 받는데요. 이게 어떻게 고창이 첫 수도냐? 네. 고조선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답변을 많이 해드리는 게 이게 꼭 정치적 그런 수도가 아니라 문화적 수도로 이해를 해달라. 고인돌을 대표로 한 그렇게 해서 고인돌에 대한 또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많이 이해를 해주시는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군요. 그런 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또 고창군의 역할일 것 같고요. 규모도 규모지만 형식 면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고창 고인돌 살펴봤는데, 근데 선사시대 당시 고창의 위상 문화 뭐 이런 걸 가늠할 수 있는 고인돌 말고 다른 유물이나 뭐 유적 혹시 뭐 그런 것은 뭐 전혀 없습니까? 고인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물이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하게 거의 없습니다. 유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인돌로서 모든 것을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집자리, 청동기 시대 집자리에서 이제 이런 토기편이라든지 좀 유물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보였던 그런 유물들하고 거의 비슷한 양상이고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00기 지금 많이 훼손돼서 한 1,300기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그 발굴된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요.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마 그러한 부장급에 있는 유물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혹시 훼손됐을 중간에 뭐 도굴이라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지상식 무덤이 네. 많았기 때문에요. 훼손됐거나 없어졌을 가능성도 있고 마을 분들에서는 뭐 돌칼을 꺼내서 놀았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제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조사된 사례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유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만약 그런 군락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고인돌 군락지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일수록 훼손이 더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뭐 알겠습니다. 그것 또 하나의 과제로 남겨놔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전국이긴 합니다만 여름 방학 맞아서 또 여름 휴가 계획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지 모르는데 혹시 고창 고인돌 유적지, 군락지 찾아보고 싶은 분들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좀 탐방 코스 잡아보면 좋을까요? 고창은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요. 제일 먼저 뭐 고창 고인돌 유적지 중립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으로 증제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 오셔서 박물관부터 보시고 유적지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300톤 되는 운곡 저수지 쪽에 있는 300톤짜리 고인돌이 운곡 저수지 안쪽에 람사르 습지 안쪽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힐링 코스가 있어요. 걸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곳까지 이제 갔다 올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창 읍성이라든지 또 선운사 그다음에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에 갯벌 체험도 하시면은 좋고 이제 오신 김에 장어까지 드시고 가시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고창 또 보리밭 유명하잖아요. 이제 청보리밭 지금은 이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창군 김진 학예사와 함께 이 고창군 이 청동기 시대로 시간 여행 떠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 천년야사 마무리하면서요. 고창을 상징하는 또 다른 명소죠. 보리밭 떠올려 보면서 김수미의 보리밭 끝곡으로 조수미의 보리밭 끝곡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